과일 하나 매일 먹었습니다. 건강하려고요. 6개월 뒤에 뇌경색이 왔어요. 3년 전에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7세였습니다. 그분을 김영수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들어오시는데 걸음이 이상했어요. 왼쪽 다리를 끌고 오셨거든요. 보호자인 아들이 팔을 잡고 데려왔어요. 아이처럼. 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과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1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왜 제 혈관이 막힌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과일을 드셨어요. 꾸준히. 10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기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셨느냐예요. 같은 과일이라도 혈관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고 별 효과 없는 과일이 있어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매일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먼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58세. 30년 차 내과 전문의예요. 오늘 영상에서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뇌경색을 막는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5위부터 1위까지 전부 다. 근데 그냥 과일 이름만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 왜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당뇨 있으신 분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30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적용해본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부엌에 지금 거의 확실히 있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그냥 드시는데 먹는 방법을 딱 하나만 바꾸면 혈관 보호 효과가 3배로 올라갑니다. 귀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억해두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상식부터 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 미신. 혈관이 막히는 건 기름 찌꺼기가 쌓여서다. 맞는 것 같죠? 반만 맞습니다. 찌꺼기가 쌓이는 건 결과예요.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혈관이 말랑하면 찌꺼기가 좀 쌓여도 스스로 밀어내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요. 근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찌꺼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혈관을 말랑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미신.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까 50 넘으면 줄여야 한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당뇨 때문에 과일 끊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반쪽만 보신 겁니다. 과일마다 당 함량이 다르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도 다릅니다. 혈당 지수가 40 이하인 과일들은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세 번째 미신. 비타민 많은 과일이 혈관에 좋다. 비타민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려면 3가지 성분이 동시에 필요해요. 항산화 물질, 항염증 성분, 그리고 미네랄. 이 3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과일만이 혈관을 진짜로 보호합니다. 비타민C만 많은 과일? 부족합니다.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항산화, 항염증, 미네랄. 이 3가지. 오늘 이 3가지를 기준으로 과일을 골라드릴게요. 자, 미신 3가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혈관을 정원 호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새 호스는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물이 세게 나와도 잘 버텨요. 구부려도 괜찮고
압력이 올라가도 터지지 않아요. 한여름에 손주들이랑 마당에서 물놀이 할 때 쓰는 그 호스요. 마음대로 꺾어도 밟아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그 호스를 10년, 20년 햇빛에 놔두면 딱딱해집니다. 구부리면 금이 가요. 물을 세게 틀면 이음새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안에 찌꺼기가 끼어도 말랑할 때는 물 세게 틀면 씻겨 나갔는데 딱딱해지면 찌꺼기가 안 빠져요. 그냥 거기 눌러붙어요. 우리 혈관이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풍선처럼 탄력이 있어요.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내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그 압력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줄어들면서 피를 밀어내요.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속 혈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2바퀴 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 속에 피가 구석구석 흘러야 하니까 혈관의 탄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3가지가 혈관을 공격해요. 첫째, 활성산소. 흡연, 스트레스, 과식, 고혈당.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활성산소가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녹이 슬듯이 혈관이 손상되는 거예요. 둘째, 만성염증.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으면 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겨요. 상처가 아물면서 콜라겐이 두껍게 쌓이고 혈관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셋째, 미네랄 불균형.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벽에 달라붙어요.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우리 세대는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건강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많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몸이 좀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으셨어요. 아이들 학비 내야 하고 집안 살림 꾸려야 하고 본인 건강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의사인 저도 그때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 못했어요. 혈관 탄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나온 게 최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려면 항산화 물질로 녹을 막고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미네랄로 혈관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3가지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는 음식, 바로 과일입니다. 근데 아무 과일이나 먹으시면 안 돼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거든요. 10년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혈관에 도움이 안 되는 과일을 드신 거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혈관을 말랑하게 만드는 최고의 과일 5가지. 펜 들어보세요. 아니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5번째, 딸기. 겨울부터 봄까지 마트에서 늘 보이는 그 딸기예요. 이 작은 빨간 열매 안에 혈관을 지키는 성분이 3가지나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 딸기의 붉은색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요. 이게 항산화도 하고 항염증도 합니다. 한 방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도 풍부합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시니어들이 8주간 매일 딸기 10개를 드셨더니 수축기 혈압이 3.6% 감소했어요. 딸기 10개로요. 하루에 생딸기 6에서 7개면 충분합니다. 100g 정도예요. 한 손에 들어오는 양이에요. 제철이 아니면 냉동동 딸기도 좋아요.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비타민C가 10%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나머지 성분은 다 살아있어요. 냉동 딸기는 상온에서 10분에서 15분 자연 해동하신 후에 드세요.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영양분이 날아가요. 보관하실 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딸기는 수분이 많아서 곰팡이가 빨리 생겨요. 사시면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 보관하세요.
그래도 3일에서 4일이면 표면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2일에서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시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세요. 물에 오래 담가두시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갑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소금물에 2분에서 3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돼요.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딸기 100g에 당이 5g밖에 안 돼요. 작은 사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혈당 지수도 40으로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부엌에 있는 과일에 이것만 뿌리면 효과가 3배라고 했잖아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딸기에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오일의 지방이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요.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딸기의 항산화 성분 중에 지용성인 것도 있어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져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올리브 오일은 집에 있잖아요.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4위, 아보카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등재된 과일이에요. 비타민 11가지, 미네랄 1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와 루테인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요. 올레산이라는 항염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근데 아보카도의 진짜 강점은 미네랄이에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과일 중 최고 수준으로 들어있어요.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미국 UCLA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반개를 드신 분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13% 낮아졌어요. 반개로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 70에서 80g이면 충분합니다. 열량이 높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르실 때 껍질색을 보세요. 초록색이고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녹갈색으로 변하고 살짝 말랑해지면 그때가 딱 좋아요. 남은 반개는 단면에 레몬즙 바르고 밀폐하면 다음날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속이 전체적으로 갈색이 됐다면 버리세요. 지방이 산화돼서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아보카도가 낯설으신 분들,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레몬즙 한 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뿌리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드시면 고소하니 괜찮습니다. 좀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과카몰레를 만들어 보세요. 멕시코 전통 음식인데 만드는 법이 간단해요. 잘 익은 아보카도를 포크로 으깨주세요. 방울토마토 5개 잘게 썰어 넣고 양파 4분의 1개도 다져서 넣으세요. 레몬즙 한 큰술,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 섞어서 냉장고에 15분 숙성하면 끝입니다. 오이나 당근 스틱에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비싼 재료 하나도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15예요. 15.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 함량도 100g당 1g 미만이에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3위. 귤과 오렌지. 겨울 간식의 대명사죠. 그냥 맛만 좋은 과일이 아니에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감기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귤 까시면 하얀 껍질 다 벗기시죠?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성분입니다. 하얀 부분 떼지 마시고 꼭 같이 드세요. 칼륨도 풍부해서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귤 한두 개, 중간 크기 오렌지 반 개에서 한 개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당분이 많아지니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주스로 짜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빠져서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가요. 통째로 드세요. 귤은 껍질 까시면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가 공기에 노출되면 30분 이내에 산화되거든요. 까놓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이미 늦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귤 혈당지수 40입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후식으로 한 개만 드시면 안전합니다.
귤을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귤 치즈 카프레제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만드는 건 쉬워요. 귤 껍질 까고 동그란 모양으로 얇게 잘라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도 비슷한 크기로 얇게 잘라주세요. 접시에 귤, 치즈, 번갈아 올려놓으세요. 올리브오일 한 큰술 뿌리고 소금, 후추 약간,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려도 좋아요. 치즈의 지방과 단백질이 귤의 당 흡수를 늦춰줘요. 비타민C에 단백질의 좋은 지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시간도 5분이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세요. 잠깐,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10년 동안 과일 열심히 드셨는데 뇌경색이 온 분. 그분이 매일 드신 과일이 뭐였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과 1개, 바나나 1개. 이 두 가지만 10년을 드셨어요. 사과와 바나나가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과일에는 항염증 성분이 부족해요. 항산화는 어느 정도 있지만 혈관 염증을 줄이는 안토시아닌이나 라이코펜 같은 성분이 거의 없어요. 미네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10년을 드셨는데도 혈관이 딱딱해진 겁니다. 과일을 안 드신 게 아니라 혈관에 필요한 과일을 안 드신 거예요. 아시죠?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2위, 토마토.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혈관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해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이에요. 붉은색을 내는 천연색소인데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해서 혈관이 굳는 걸 막아줘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도 들어있고 칼륨도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매일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방울토마토 5-6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토마토는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방법도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찜이나 매운 닭볶음탕 하실 때 방울토마토 한 줌 넣어보세요. 상큼함과 감칠맛이 추가돼서 훨씬 맛있어져요. 평소 먹던 반찬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양식 샐러드 안 만들어도 돼요. 카레에 토마토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카레,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요. 무가당 토마토 소스를 넣으시면 더 간편합니다. 토마토의 신맛이 어색하신 분들 계시죠?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으로 단맛을 약간 추가하시면 신맛이 중화돼요.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대체당으로 하세요. 그리고 토마토 보관하실 때요. 냉장고에 오래 두시면 맛과 향이 사라져요. 비타민C도 줄어듭니다. 사시면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 두시면 저절로 익어요. 빨갛게 익었을 때 드시는 게 라이코펜이 가장 풍부합니다. 주의하실 건 설탕 뿌려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주스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빠지거든요. 시판 주스는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더 안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토마토 혈당 지수 30, 아주 낮습니다. 출출할 때 방울토마토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식후에 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1위.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58세입니다. 30년 차 의사예요.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관 탄성도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제 나이 평균보다 혈관이 딱딱하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남한테 혈관 건강 챙기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혈관이 딱딱하다니. 그때부터 제가 직접 논문을 찾아봤어요. 혈관 탄성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뭔지. 주말마다 논문을 읽었습니다. 수십 편을.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환자한테 그 열정으로 해주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 혈관이 문제니까 진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찾았어요.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이 과일을 먹은 그룹의 혈압과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어요. 매일 한 줌씩.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어요. 6개월 뒤에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혈관 탄성도가 좋아졌어요.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위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보랏빛 열매 안에 혈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딸기의 안토시아닌과는 종류가 달라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혈관과 뇌 기능 회복에 탁월해요. 폴리페놀도 풍부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마그네슘도 많아요. 혈관 긴장을 풀어주고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항산화, 항염증, 미네랄, 세 가지 다 갖춘 과일. 그래서 1위입니다. 하루에 한 줌, 40에서 50g이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잘 유지되니까 마트에서 냉동으로 사두셨다가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 잼은 안 됩니다. 꼭 생으로 드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 레몬즙 1스푼 뿌려서 드시면 혈당 상승도 막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 약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블루베리 혈당 지수 40에서 53, 낮은 편이에요. 한 줌 정도로 양 조절만 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5가지 과일을 다 알아봤어요. 딸기, 아보카도, 귤, 토마토, 블루베리.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5가지를 매일 다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과일만 먹다가 하루가 끝나겠네요. 걱정 마세요. 하루에 1가지에서 2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5가지를 한 번씩 드시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월요일, 딸기. 화요일, 아보카도. 수요일, 귤. 목요일, 토마토. 금요일, 블루베리. 토요일엔 딸기와 토마토. 일요일엔 아보카도. 이렇게 돌리면 항산화, 항염증, 미네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도움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딸기, 아보카도, 귤, 토마토, 블루베리. 냉동으로 사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합니다. 냉동실에 블루베리, 딸기 한 봉지씩 넣어두세요. 그러면 매일 꺼내 드시기 쉬워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귤은 식후 후식으로, 토마토는 반찬처럼. 이렇게 하시면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만으로도 좋지만 생활습관 3가지를 함께 하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이것도 돈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첫째, 걷기. 하루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속도면 돼요. 아침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가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에 이른 아침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관절에 무리도 없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 TV 오래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혈액이 정체됩니다. 혈관에 압력이 쌓이고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요. 5분만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제자리 걸음도 좋고 창밖 보면서 기지개 켜는 것도 좋아요. 집안일을 잠깐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설거지 하나, 빨래 하나 정도면 딱 좋습니다.
셋째,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염증 물질이 생기고 혈관이 긴장해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면 몸에 염증이 쌓여요. 저녁에 따뜻한 물로 조격 10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이 세 가지, 걷기, 일어나기, 잘 자기. 과일과 함께 이 습관만 더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오랫동안 말랑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김영수 할아버지, 67세. 3년 전에 왼쪽 다리를 끌고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과일 드신 건 잘하셨습니다. 근데 혈관에 필요한 과일을 안 드셨어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매일 조금씩 드시라고 했어요. 올리브 오일 뿌리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걷기도 하루 20분씩 하시라고 했어요. 3개월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뒤에 진료실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자주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아들 팔 안 잡고 다리도 안 끌고 앉으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손녀 유치원 졸업식 날이었어요. 손녀는 가운 입고 졸업장 들고 할아버지는 꽃다발 들고 옆에 서 계셨어요. 두 분 다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작년에는 졸업식에 못 갔어요. 다리가 안 되니까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집에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어요. 그 전화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올해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택시 타고 혼자 갔어요.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졸업식장에서 손녀가 저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변 부모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뻐서 운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손녀 머리에 리본이 달려 있고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진 밑에 문자가 하나 찍혀 있었어요.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과일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과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건강하게 있는 거. 손주 입학식에 직접 가는 거.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거. 이웃 만나면 아, 건강해 보이신다. 그 소리 듣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으시죠?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이웃 만나면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 듣고 싶으시죠?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딸기 한 줌, 토마토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뭐든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첫째 날. 좀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계속하세요. 둘째 날.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안 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셋째 날.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세요. 넷째 날. 전환점이에요.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자연스러워져요. 과일 안 먹으면 오히려 허전해요.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진심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찌꺼기가 아니라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 둘.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려면 항산화, 항염증, 미네랄 3가지가 필요. 셋. 그 3가지를 가진 과일 5가지는 딸기, 아보카도, 귤, 토마토, 블루베리. 넷. 올리브 오일을 뿌리면 흡수율이 3배. 다섯. 하루에 1가지씩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드시면 충분. 이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과장 없이 3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50 넘은 분 중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혈관이 말랑해야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